제 이름은 클로이 벤스입니다. 벤스 그룹의 CEO죠. 내가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날 싱크홀 가장자리로 밀어붙이고 있어. 클로이, 넌 항상 모든 걸 가졌잖아. 개처럼 아부하는데 지긋지긋해. 미아 손, 어릴 적부터 내 절친. 내 남편 줄리안 크로스 바로 거기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줄리안, 제발 살려줘. 그때 깨달았어. 그들이 줄곧 한통속이었다는 걸. 내 결혼도, 내 신뢰도, 모든 게 다 농담이었어. 클로이, 줄리안의 친혈육이. 내가 대신 들어줄게. 클로이, 개처럼 아부하는데 지긋지긋해. 내가 죽으면 벤스가는 내 거야. 그제야 이해했어. 내 인생 최대 실수는 양의 탈을 쓴 이 늑대 두 마리를 못 알아본 거야. 줄리안 크로스, 미아 손, 내가 살아남으면 1000배로 갚아주겠어. 하지만 운명은 내가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나 봐. 감히 누가 내 아이를 건드려? 7마리의 회색 늑대가 도깨비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오른손으로 진흙을 헤집다가 날카로운 돌을 하나 집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위에 박쥐떼가 있는 게 보였다. 한번 해보는 수밖에. 온 힘을 다해 돌멩이를 박쥐들에게 던졌다. 박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늑대들 얼굴에 박쥐가 잔뜩 들이닥쳤다. 늑대들은 혼란에 빠졌다.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도망갔다. 아기와 나는 또 한 번 살아남았다. 아가야, 우리 살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내 남편은 우리 집에 있었고 아내를 애도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내 잘못이야. 클로이를 붙잡지 못했어. 내 딸이 어떻게 절벽에서 떨어질 수가 있지? 내 남편, 내 절친, 완벽하게 연기해서. 벤스 부부, 줄리안을 탓하지 마세요. 줄리안이 클로이를 잡으려 할 때 반쯤 몸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겨우 이 신발 한 장만 건졌어요. 그들은 벤스 가문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이 새까만 심연 속에서 내 가방도 함께 떨어진 걸 알았다. 안에 전화기가 있어. 제발 터져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119, 한 자리만 더. 하지만 운명은 그 1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번호를 누르는 시간은 배터리가 3%에서 1%로 떨어졌어. 완전히 꺼져버렸어. 구조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어. 갑자기 아기가 발로 찼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줄리안과 미아가 저 위에서 내 시체를 기다리고 있어. 죽을 수 없어. 지금은 안 돼. 치마 자락을 찢어서 상처를 싸맸어. 절뚝이며 숲속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 갑자기 녹슨 캔에 발이 걸렸어. 누군가 여기 있었어. 미친 듯이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어. 번개가 내리쳤어. 내가 만진 건 구명도구가 아니었어. 해골이었어. 피가 얼어붙었어. 그런데 옆에 등산 배낭이 보였어.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어. 나 자신에게 말했어. 무서워할 시간이 없어. 미안, 친구. 내 물건 좀 빌릴게. 내가 살아서 나가면 너를 데려갈게. 가방에는 물, 라이터, 손전등, 구급약이 있었어. 이게 그의 희망이었어. 내가 살아서 나가길 바란 거야. 그의 방수 수첩을 펼쳤어. 첫 장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 리엄 카터, 싱크홀 탐사, 2022년 5월 17일.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손이 멈췄어. 이 남자의 마지막 소원은 싱크홀 바닥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였어. 몰래 일어나서 갈 준비를 했어. 갑자기 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 허벅지로 피가 흘러내렸어. 아직 예정일까지 2주나 남았는데 지금 진통이 오는 건가? 싱크홀에 빠진 지 이틀째 바닥에서 피 흘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벌떡 일어나셨어. 클로이. 아서 꿈이었어. 클로이는 안 죽었어. 절벽 아래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아서 클로이는 이미 떨어졌어. 구조대가 가망이 없다고 해. 살아있어. 내가 구하러 갈 거야. 구조대 불러서 돈을 더 제시해. 무엇이든 되겠어. 나 지금 당장 구하러 가자. 당장. 아빠는 절박하게 나를 구하려고 하셨어. 하지만 아빠는 몰랐어. 사랑하는 사위가 아빠를 죽이길 바랐다는 걸. 아빠, 죄송해요. 난 무능력해요. 클로이를 찾지 못했어요.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주주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난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아빠, 회사가 혼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돌아가서 수습하겠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와서 속죄하겠습니다. 줄리안 크로스는 눈물을 닦고 영웅 행세를 하러 돌아섰다. 내 시체조차 찾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룹을 인수하려고 급급했다. 다행히 착상혈이야. 진통은 아니야. 착하지, 아가. 때가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 하루만 더. 버티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 순간 절벽이 갑자기 무너졌다. 마치 미친 짐승처럼 급류가 쏟아져 내렸다. 물이 순식간에 발목까지 차올랐다. 해골 주머니에서 방수 주머니를 봤다. 그 안에는 아내와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그 안에는 아내와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내가 살아서 나가면 내 메시지를 대신 전해줄게. 배낭을 챙겨서 필사적으로 높은 바위 쪽으로 기어올랐다. 급류에 거의 휩쓸릴 뻔했다.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해골은 완전히 삼켜졌다. 홍수에 휩쓸려갔다. 바위 선반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숨을 고르는 순간 절벽 한쪽이 괴문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바위와 진흙이 우르르 쏟아져 경류 속으로 떨어졌다. 절벽이 무너졌다. 거대한 돌덩이가 바람을 타고 나에게 날아왔다. 제때 피하지 못했다. 순간의 공포에 배를 움켜쥐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다. 깔리지 않았다. 대신 바위가 난간에 걸렸다. 그렇게 자연 보호소가 생겼다. 위에 돌판이 폭우를 막아줬다. 그리고 홍수도 막아줬다. 탈출구는 항상 있어. 무서워하지 마, 자기야. 반드시 살아서 나가자고 약속할게. 셋째 날 이른 아침, 거친 긁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배고픈 회색 늑대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 늑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독한 숨결이 얼굴에 확 끼쳤다. 뒷다리에 힘을 줬다. 그리고 덤벼들었다. 나를 먹겠다고? 곰게 왼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날카로운 돌을 잡았다. 늑대의 송곳니가 내 목을 찢으려는 순간 온 힘을 모아 눈을 정통으로 내리쳤다. 늑대가 비명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색 늑대가 덤벼든다. 송곳니가 내 어깨를 스쳤다. 8달 된 배를 꼭 움켜쥐었다. 늑대가 빗나갔다. 그리고 더 사나워졌다. 늑대가 돌아서서 다시 덤벼든다. 이번엔 내 목을 노린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 뒤는 절벽, 앞은 굶주린 늑대, 가운데는 8달 된 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에임 이트 앳 더 드라이모스, 인 더 코너 앤드 프레스, 타올라라. 불꽃이 60cm 치솟았다. 있는 대로 불쏘시개를 던지고 횃불을 들어 회색 늑대에게 돌진했다. 덤벼라. 짐승은 불을 두려워하니까 늑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꼬리를 내리고 아침 안개 속으로 도망쳤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뱃속에서 강한 발길질이 느껴졌다. 아가야, 엄마 응원하는 거니? 엄마가 꼭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내가 늑대와 싸우며 간신히 살아남는 동안 병원 복도에 있던 우리 엄마가 듣지 말아야 할 대화를 엿들었다. Didn't you promise to marry me once Chloe's dead? 지쯤이면 그녀의 뼈조차 늑대 먹이가 됐을 거야. 아직도 그 늙은 것들을 참아야 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클로이는 죽었어. 하지만 아직 사망진단서는 못 받았어. 잊지 마. 그녀가 아직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는 걸. 더는 하루도 못 기다리겠어. 단 하루도. 간단해. 아서가 죽기만 하면 그의 지분 40%를 차지해서 전체 벤스 그룹이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럼 세기의 결혼식을 올려줄게. 그래야 말이지. 둘이서 방금 뭐라고 했어? 엄마가 거의 들킬 뻔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두 나쁜 놈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얼마나 뻔뻔한지 몰랐지.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 무슨 사망 진단서? 엄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우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클로이 실종 신고를 하자고요. 그래야 수색 범위를 넓힐 수 있으니까. 미아가 엄마한테 달려들었어. 엉엉 울면서. 엄마는 바로 마음이 약해지셨어. 네, 댄스 부인. 우리 모두 클로이를 구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아들 루카스는 이미 잃었잖아요. 클로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루카스, 클로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클로이를 꼭 데려올게요. 병실로 가서 좀 쉬세요. 꼭 데려와야 한다. 양쪽에서 하나씩. 엄마를 아빠 병실 쪽으로 부축했어. 줄리안이 뒤돌아 미아랑 눈빛을 교환했어. 그 눈빛은 아기의 찬승리감으로 가득했어. 엄마는 병상 옆에 멍하니 앉아 휴대폰을 꼭 쥐고 계셨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이 영상통화를 걸어오셨어. 클로이, 엄마 보고 싶어.
제발 받아줘. 엄마는 몰랐지. 그 싱크홀 바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나는 리암의 수첩을 들고 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 금이 간 폰이 갑자기 진동했어. 화면에 엄마라고 뜨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 나는 미친 듯이 금간 화면을 밀었어. 제발 받아줘. 연결된 순간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간신히 버티고 있던 힘이 다 빠져버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어. 클로이? 너 맞니? 엄마. 엄마, 나야. 살아있어요. 엄마. 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목청껏 소리 질렀다. 이 어둡고 햇빛 한 줄기 없는 싱크홀 바닥에서 이 전화가 내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전화기에서 거친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러더니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내 생명줄이 잔인하게 끊긴 것처럼 나는 미친 듯이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폰은 완전히 먹통이었다. 거의 다 됐는데. 엄마한테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죽은 폰을 바라보며 완전히 절망했다. 나는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걸까? 클로이, 너니? 병원에서. 엄마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음성사뿐이었다. 왜 끊긴 거야? 그때 줄리안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다. 여전히 쇼를 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닥친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내가 묻는데 클로이가 어디 있어? 수색팀이 아직 작업 중입니다. 절벽이 너무 깊어요. 클로이가 아마 줄리안은 여전히 팀을 핑계로 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이 그 괴물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헛소리. 네 엄마가 방금 네 폰에 연결됐어.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가자. 왜 클로이 폰은 아직도 작동하는 거야? 줄리안의 눈이 가늘게 좁혀진다. 그는 곧바로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 아빠, 클로이 어디 있어요? 내가 바로 구하러 갈게. 벤스 부인, 걱정 마세요. 폰이 작동하고 있어요. 누가 주웠나 봐요. 절벽 아래는요? 거긴 수색이라도 한 거예요? 줄리안이 고개를 숙인다. 그 목소리는 마치 추도사를 읽는 것처럼 엄숙하다. 그 말로 구조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쪽 지형이 너무 위험해요. 야생동물의 흔적도 발견했고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 줄리안과 미아가 재빨리 눈빛을 교환한다. 우리 부모님은 못 보는 흡족한 표정으로 절벽에서 나를 밀어버린 살인자가 부모님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어. 내가 아직 어떻게 살아나갈지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이 갑자기 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헬리콥터다. 헬기 소리가 들려 구조대가 왔어. 미친 듯이 바위 틈에서 기어나와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고 목청 터지게 소리쳤다. 살려줘. 살려줘. 여기야. 하지만 싱크홀이 거대한 확성기처럼 내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헬기가 두 바퀴 선회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는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구조를 기다리느니 내가 직접 기어 올라가는 게 낫겠어? 제발 살아서 나가기만 하면 그 나쁜 놈들은 끝장이다. 리암이 남기고 간 배낭을 꺼내 안에서 녹슨 피톤 해머와 등반 로프를 꺼냈다. 기어서라도 나갈 거야? 멈출 엄두가 안 난다. 그래서 두 번째 피톤을 받기로 한다. 손에 물집이 터져 피가 난다. 피와 땀이 뒤섞인다. 망치가 미끄러지기 일수다. 두 번째 피톤을 받고 나면 몸이 한계에 다다른다. 가슴이 불덩이 같다. 숨 쉴 때마다 쇠맛이 난다. 딱 하나만 더 하면 된다. 두 피톤 사이가 너무 멀다. 올라가려면 세 번째를 박아야 한다. 이를 악문다. 다시 망치를 들어 올린다. 그런데 바로 그때 팔에 갑자기 심한 경련이 온다. 약해지고 피 흘리며 굶주린 채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게 느껴진다. 망치 머리가 바위에 부딪힌다. 손에 쥔 망치를 바라본다. 머리와 자루가 연결된 부분이 벌어져 금이 갔다. 녹이 쓸어버렸다. 피톤 하나만 더 남았는데 유일한 생명줄이 끊어졌다. 망치가 금이 갔어. 남은 건 맨 나무 자루뿐이야. 뼈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세 번째 피톤에조차 닿지 않아. 손바닥에 묻은 피를 옷에 닦아 자루를 다시 더 세게 움켜쥐었어. 단 한 번이라도 더 휘두를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어. 남은 힘을 모아 세 번째 피톤을 향해 내리쳤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망치 머리가 날아가 버렸어. 자루는 공중에서 두 번 튕기더니 잔해 위로 떨어져 구르는 소리를 냈다. 끝났어. 자루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고 패배감에 빠졌다. 고개를 들어 위에 좁은 하늘을 바라봤다.
너무 목말라. 극심한 갈증 때문에 목이 찢어질 것 같아. 내 시선은 천천히 땅으로 옮겨갔다. 폭으로 생긴 웅덩이 쪽으로. 썩은 나뭇잎이 물 위에 떠 있어. 이성은 말해. 이 물은 깨끗하지 않다고.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 몸은 통제 불능이야. 생존 본능이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떨리는 손을 물속에 넣어 한 움큼의 흙탕물을 떠서 바짝 마른 입술에 가져갔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더러운 물을 버렸다. 뒤로 물러서며 바위면에 세게 부딪혔다. 마실 수 없어. 아니야. 물. 신이 나를 놀리는 것 같아. 내가 더러운 물은 안 마실 걸 알면서 바위 틈에서 깨끗한 물을 몇 방울 주네. 그것도 방울방울. 내 인내심을 불쌍히 여기기라도 한 듯. 그리고 땅바닥에는 나보다 더 조바심 내는 사람이 있어. 벌써 사흘째야. 왜 아직도 안 죽은 거야? 구조대가 진짜 찾으면 어쩌지? 진정해. 여긴 사람 하나 없는 백리. 황야야 야생동물이 득실거리고. 임신한 여자가 얼마나 버티겠어. 벌써 뼈도 남지 않았을걸. 근데 그 늙은이 2명이 아직 돈을 대고 있어? 만약에 그럼 우리가 강제로 회사 지배권을 넘겨받게 하면 돼. 아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벤스그룹은 조만간 우리 것이 될 거야. 절벽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또 급류가 왔어. 온통 물에 잠길 것 같아. 급류다. 있는 힘껏 높이 기어올랐다. 두 손으로 바위를 꽉 잡았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갑자기 바위가 무너졌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 만약 여기가 끝이라면 적어도 나는 싸웠다고. 돌발 홍수에 휩쓸려 물속에 빠졌어. 마른 나뭇잎처럼 진흙 속에서 뒹굴었지. 물 밖으로 솟아올라 숨을 헐떡이며 마치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겨우 한숨 돌렸어.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 애기를 구해주세요.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못했어. 싱크홀이 너무 깊어. 내 목소리가 위까지 닿지 않았어. 그때 깨달았어. 나 혼자라는 걸. 아가. 엄마가 너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할게. 넷째 날밤 마침내 홍수가 빠졌어. 나는 바위 난간 위에 쓰러졌어. 저체온증으로 거의 기절할 뻔했지. 다시 난간 위로 기어 올라갔어. 틈새에서 병을 꺼내 빗물을 받았어. 등산용 배낭도 함께 꺼냈어. 먹자. 우리 아기를 위해 먹어야 해. 캔 뚜껑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손가락을 베었어. 눈으로 그걸 따라가며 절벽 벽을 봤어.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 아가. 엄마가 너를 여기서 꺼내줄게. 리엄의 피톤 망치는 녹슬어 있었어. 그래서 새로 만들기로 했지. 깡통 뚜껑을 비틀어서 날카로운 쐐기로 만들었어. 그걸 마지막 피톤 박혔던 틈에 겨냥했어. 들어가거라. 불꽃이 튀었어. 손이 엄청 따가웠어. 하지만 난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 젠장, 넌 나를 데려가지 못해. 피톤이 바위에 박혔어. 그리고 쐐기를 망치로 쳐서 박았어. 돌처럼 단단하게. 피톤 3개가 일렬로 박혔어. 자기야.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지. 나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 남편은 아버지 방에서 연기 중이야. 뭐라고? 아버지. 실종 사건과 아버지의 병에 대한 소식이 새나갔어요. 회사 주가가 하한가를 쳤어요. 이사회에서 사망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클로이는 아직 실종 상태인데 이제 회사까지 큰일 났어요. 삼촌, 고모, 스탈린 씨가 지분을 노리고 있어요. 안 돼.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든지 시체를 봐야 해. 원. 난 절대 사망 진단서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줄리안, 내가 클로이를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그룹은 삼촌과 클로이의 평생의 작품이야. 댄스 그룹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순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절대 클로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닉. 그리고 지금 회사를 물려받지도 않을 거야. 벤스 씨,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가 인수를 추진한 게 아버지에게 마지막 결정타였어. 줄리안, 벤스 그룹을 지킬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아버지, 약속드려요. 클로이를 위해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산을 움직여야 한다고 해도 그녀를 꼭 데려올게요. 아버지는 벤스 그룹을 자기 딸을 죽인 그 인간한테 넘겨줬어. 바보라서가 아니야. 나를 너무 믿은 거지. 줄리안이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다시 들렸어. 헬기 구조대가 나를 구하러 오는 중이었어. 난 온 힘을 다해 피 묻은 손을 하늘로 흔들었어. 살려줘. 여기야. 헬기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 그냥 지나쳐 날아갔어. 뒤돌아보지 않는 새처럼 산 너머로 사라졌어. 가지 마. 제발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살려줘. 제발 떠나지 마. 날아가 버렸어. 나를 못 본 거야? 그 순간 나는 생각했어. 신은 정말 나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는 건가? 나는 바위 위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다. 아가야. 엄마를 위로하려는 거니? 내 아기가 말해주는 것 같았다. 엄마, 포기하지 마. 그 순간 이 싸움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포기할 자격이 없었다. 아직 부모님이 계셨고 내 아기도 있었다. 아빠, 엄마,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땐 몰랐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대행사장, 별거 아니야. 3일 안에 클로이 사망 진단서가 나올 거야. 얼마 안 있어. 벤스 그룹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아빠한테는 잘 보여. 그 늙은 화석약은 꼭 챙겨 먹여. 걱정 마. 내가 직접 약을 줄게. 그들은 가문의 재산을 훔치려고 안달이야.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 지옥에서 기어 나와야 해. 싱크홀에 빠진 지 5일째. 바위에 앵커 5개를 박았어. 완전히 지쳤어. 배고파서 어지러울 때 벼랑 틈에서 야생 베리를 봤어. 베리. 손이 안 닿아. 어떡하지? 아기가 먹을 게 필요해. 떨어지지 마. 아기 밥. 조금만 더 버텨. 살면서 그렇게 단 베리는 처음이었어. 5일. 엄마 아빠는 내가 죽은 줄 알까? 맙소사. 내 아이를 구해주세요. 한편 병실에서는 나를 떨어뜨린 절친 미아가 완벽한 딸 역할을 하고 있었어. 벤스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클로이 소식 있어? 구조대가 아직 수색 중이에요. 약 먼저 드세요. 바로 그때 치명적인 독약이 아빠 입에 들어가려는 찰나 엄마가 물 한 잔을 들고 들어오셨어. 잠깐. 미아가 휙 돌아섰어. 현장에서 딱 걸린 도둑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어.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어. 미아는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뭔가 눈치챈 걸까? 물이 차갑네. 자, 내가 막 따라 놓은 뜨거운 물 써. 벤스 부인,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물 온도를 확인하는 걸 깜빡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탓하겠니? 루카스가 떠난 후로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마음속에선 넌 항상 진짜 딸이었단다.
루카스는 내 인생의 사랑이었어. 그리고 클로이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그들을 대신해서 너희 둘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얘야,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구나. 어서 마음껏 감정에 젖어봐. 며칠만 더 이 좋은 약을 먹어봐. 내가 죽기만 하면 댄스가의 재산은 전부 내게 될 테니까. 미아는 속으로 미친 듯이 웃고 있겠지. 그런데 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 내 상처는 아직 치료도 못 받았어. 벌써 감염됐어. 씻지 않으면 곪을 거야. 하지만 마취제는 없어. 독한 술 한 병뿐이야. 치마 자락을 한 조각 찢어서 허벅지에 꽉 묶어 출혈을 막아 상처를 보며 이를 꽉 물었어. 고통 때문에 기절했어. 고요한 싱크홀 바닥에서 마치 죽은 시체처럼 누워 있었지. 클로이, 일어나, 자기야. 아빠가 여기 있어. 멍한 상태로 엄마와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 눈을 떴어. 황금빛 햇살 아래 그들이 너무 걱정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 엄마, 아빠, 드디어 나를 찾으러 왔구나. 자기야, 너 절벽에서 떨어졌어. 줄리안과 미아, 나까지 우리 셋이 정말 걱정했어. 그 두 이름을 듣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듯했어. 나는 미끄러진 게 아니야. 그들이 나를 밀었어. 엄마, 아빠, 그 사람들 믿지 마. 그들이 나한테 이랬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줄리안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리고 미아가 부모님 뒤에서 걸어 나왔어. 마치 악마처럼. 우리가 그랬다면 어쩔 건데? 완벽하네. 가족이 다 모였어. 줄리안이 야구 방망이를 높이 치켜들더니 아빠 머리를 힘껏 내리쳤어. 안 돼. 꿈이었어. 하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어. 왜냐하면 나는 알았거든.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그게 부모님의 운명이 될 거라는 걸. 악몽에서 벌떡 깨어났어. 식은땀에 흠뻑 젖어서 물에서 건져진 기분이었어. 주변에는 차가운 돌벽뿐이었고 꿈은 가짜였지만 위험은 진짜였어. 줄리안, 미아,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6일째야. 야생과일은 다 먹었어. 내 아기를 위해 먹을 걸 찾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못 버텨. 미안해, 아가. 엄마 때문에 이런 고생을 시켜서 동굴 입구까지 절뚝이며 갔는데 눈앞이 확 밝아졌어. 검은 똥이 있었고 흙바닥에 작은 새 발자국이 있었어. 토끼야. 야생 토끼가 있어. 기다려. 아가, 엄마가 곧 먹을 걸 줄게. 이를 악물고 남은 철사를 재빨리 꼬아서 간단한 올감이 더들 만들었어. 먹잇감이 있다면 나는 살 수 있어. 한편 내 남동생은 6개월 넘게 혼수 상태였다가 마침내 악몽에서 깨어났다. 벤스 씨, 깨어나셨네요. 회장님께 바로 알리겠습니다. 잠깐. 내가 얼마나 있었어? 교통사고 이후로 6개월 넘게 의식이 없으셨어요. 최근에 회장님과 클로이 씨가 아버지랑 클로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클로이 씨가 절벽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내 여동생이 죽었다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산모와 아이 모두. 회장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아직 중환자실에 계세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여동생이 왜 절벽에 간 거지? 줄리안 크로스 때문이에요. 그가 클로이 씨가 지쳤다면서 기분 전환시키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온 건 줄리안 크로스와 미아 손뿐이었어요. 줄리안, 크로스, 미아 손. 우리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줄리안과 미아 때문일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크로스 씨가 뱀스 씨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 연극이었어. 그 사람과 미아는 오래전에 함께였어. 내 교통사고도 그들 짓이야. 왜, 미아? 넌 내 언니만 신경 쓰잖아. 나랑 줄리안을 잡았으니까. 내가 냉정해져도 탓하지 마. 걱정 마. 내 언니도 곧 너한테 갈 거야.
너, 미아 손. 그때 클로이한테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이 사고를 낸 거야. 네가 구해줘서 다행이야. 내가 너무 늦게 깨어난 탓이야. 뱀스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직 증거가 없어. 눈치 주지 마. 클로이가 떨어진 벼랑을 찾는 걸 도와줘. 살아있는 걸 찾든지 시체라도 봐야 해. 알았어. 싱크홀 바닥에서 희망에 차서 사냥 그물을 확인했지만 토끼 털 하나도 없었어. 미끼가 없으니 토끼들이 함정에 걸릴 리가 없지. 이러다간 내일 밤까지 못 버틸 거야. 동굴 입구에 앉아 속상해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 미끼가 없다고? 그럼 속임수를 쓰지. 아무리 토끼가 똑똑해도 살아남으려는 임산부한테는 못 당할 거야. 스팸 통조림을 꺼내서 베리 몇 개를 으깨서 넣었어. 주스가 사방에 튀었지. 그 통조림을 사냥 그물 한가운데 묶었어. 과일이 고기 찌꺼기와 섞여서 치명적인 미끼가 됐지.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그물을 노려봤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 토끼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어. 냄새를 따라 그물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갔지. 걸렸어. 성공했어. 너무 신나서 떨렸어. 온 힘을 다해 줄을 잡아당겼어. 토끼가 그물 안에서 발버둥 쳤지. 잡았다. 잡았어. 불을 키웠어. 토끼 고기를 그 위에 올렸어.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지글지글 익었어. 한 조각을 뜯어서 입에 넣었어. 뜨거운 육즙이 그을린 향과 섞여서 혀끝에서 터졌어. 목구멍까지 따뜻하게 내려갔지. 맛있었어. 자기야, 배불러? 뱃속에서 살짝 발차기가 느껴졌어. 나비가 살랑이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인상을 찌푸렸어. 배가 조이기 시작했거든. 출산 예정일이 언제든지 다가온다는 걸 알았지만 깨끗한 물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어. 아기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차가운 돌벽을 둘러보며 아기가 오기 전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7일째야. 부풀어 오른 배를 내려다봐. 그리고 거의 300m는 되는 절벽을 절망이 나를 삼키려 해. 신이시여, 정말 나한테 길을 하나도 안 남기신 건가요? 바로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휘몰아쳐 내 눈이 반짝였어. 굴뚝 효과로 생긴 기류야.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고 있어. 가방이 떠오를 수 있어.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기분이야. 공책과 탄수들 꺼냈어. 급하게 SOS 편지를 썼어. 갑자기 아기가 배를 세게 차. 쪽지를 가방에 넣으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가방을 꽉 묶었어. 가라. 사람 있는 대로 떠올라. 갑자기 손을 놓았어. 바람이 비닐봉지를 휩쓸어 올려 하얀 새처럼 하늘로 미친 듯이 빙글빙글 올라가. 신이시여, 제발 내 아기를 구해주세요. 신이시여, 간청합니다. 제발 내 아기를 구해주세요. 한편 병원 방에서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심하게 기침을 하고 계셔. 그리고 그 두 쓰레기들이 마지막 수를 두고 있어. 제때 약만 먹으면 나아진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기침이 더 심해지는 거야? 벤스 씨가 클로이 때문에 너무 걱정하셔서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약이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야. 줄리안, 클로이 소식은 있어? 아버지, 구조대가 벌써 6일째 수색 중이에요. 산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고 야생 동물들도 있어요. 황금 구조 시간은 이미 지났어요. 닥쳐. 클로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 저도 누구보다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이건 경찰 수색 구조 보고서예요. 믿을 수 없어. Chloe can't be dead. 내 딸. 아버지, 경찰에서 사망 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클로이 시체도 찾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그걸 받으려고 서두르는 거야. 무슨 속셈이야. 아버지, 제 클로이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회사 주식이 폭락했고 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적대적 인수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상속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벤스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에마오,
and MRS, 벤스, 줄리안 러브즈 클로에 소머치, and he doesn't want this either. 클로이도 벤스 그룹에 무슨 일이 생기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Arthur. 줄리안 말이 맞아요. 회사가 더 이상 골칫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아버지, 제발 서명해 주세요. 회장님, 소식이 있습니다. 클로이 양에 관한 소식입니다. 뭐라고? 클로이는 괜찮아. 누군가가 산에서 벤스 양을 발견해서 구출했대. 뭐, 이럴 순 없어. 손 부인, 벤스 양이 구조됐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미아는 말문이 막혔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줄리안도 당황했다. 기쁘냐고요? 글쎄,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 찾았잖아요. 그래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찾은 거죠? 브룩스 비서,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속은 건 아닐까? 주변 병원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0분 전에 벨리 클리닉에서 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체형이며 임신 주수, 그리고 등록된 이름이 벤스 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채형, 정말 클로이 같은데 절벽이 그렇게 높고 아래에는 야생동물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만약 진짜 살아있다면, 우리가 만나면 완전히 들통나게 돼. 내 딸이 살아있어. 줄리안, 아서를 휠체어에 태워. 우리 가서 클로이를 보자. 줄리안, 뭘 서 있어? 아버지, 저 클로이가 살아있다는데 두 분 다 전혀 기뻐하지 않네요. 말해봐요. 두 분이 클로이 사고에 관련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빠가 줄리안을 노려봤어.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싶어 했지. 줄리안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 그래도 그는 모르는 척 계속 연기했어. 클로이, 사고였어. 그녀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내 혈육을 어떻게 해칠 수 있겠어? 그래, 클로이는 루카스의 친여 동생이야. 그리고 내 베스트 프렌드야. 내가 어떻게 그녀를 해칠 수 있겠어? 벤스 회장님, 벨리 클리닉에 연락 닿았습니다. 벤스 양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가 좋아. 바로 가자. 가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행은 밖으로 서둘러 나갔다. 미아가 줄리안의 소매를 잡아당겼어.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어. 진짜 클로이면 어쩌지? 지금은 도박을 해야 해. 클로이가 정말 죽지 않았다면 그땐 널 희생시켜야 해. 그들은 도박을 하고 있었어. 줄리안은 오히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 만약 진짜 나라면 미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어. 정말 냉혹한 남자야. 일행이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병원 침대에 줄무늬 병원복을 입은 임산부가 긴 머리를 하고 문 쪽에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클로이. 클로이? 내 클로이가 맞아. 침대의 여자가 부름을 듣고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줄리안과 미아는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들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들은 진짜 나인 줄 알았어. 그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는데 아무도 모르는 얼굴이 드러났다. 둥근 얼굴, 작은 눈. 전혀 나랑 안 닮았어. 줄리안 크로스는 바로 긴장을 풀었다. 마치 줄이 끊긴 인형처럼 그의 눈에 환희가 번쩍였다. 그리고 희망에 가득 찼던 엄마의 얼굴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아빠에게 달려가 주체할 수 없이 흐느꼈다. 클로이가 아니야. 우리 딸이 아니라고. 아서, 어떻게 이럴 수가? 줄리안 크로스는 재빨리 슬픈 척하며 앞으로 나섰다. 추도문을 읊듯 목소리가 낮았다. 진짜 오스카상을 줘야 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제 아내 이름도 클로이 벤스입니다. 6일 전에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이를 본 미아 손은 바로 입을 가리며 억지로 오열하는 척했다. 벤스 씨, 부인. 클로이는 정말 죽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보였고 슬픔에 잠겨 계셨다. 왜? 단 1년 만에 두 아이 모두 불행을 겪는 거야.
왜? 감정의 급변에 압도당해 아버지는 갑자기 눈을 꼭 감으시고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로 쓰러지셨다. 아서, 모두들 패닉에 빠졌어요. 브룩스 비서가 도우려고 나서지만 줄리안이 그녀를 밀쳐냅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네가 수사를 망치지만 않았어도 아빠가 그렇게 화내다 쓰러지지 않으셨어.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의사 선생님. 아서. 엄마는 너무 불안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어요. 미아가 달려와 엄마를 부축합니다. 벤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벤스 씨는 괜찮으실 거예요. 자, 저쪽에 앉으세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벤스 부인의 사고는 분명 그들과 관련이 있어. 브룩스 비서는 알아챕니다. 줄리안과 미아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사리를 숨길 순 없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한편 나는 아직도 갈라진 틈에 갇혀 있어요. 벌써 7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자기야, 엄마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눈을 감고 쉬려고 했는데 배가 갑자기 찌르듯 아팠어. 아이고, 아파. 양수가 터졌어. 아기가 나오려고 해. 손전등이 한쪽으로 떨어진다. 빗줄기가 바위 벽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들이운다. 나는 웅크리고 숨을 헐떡인다. 엄마, 아빠, 구멍 밖으로 거센 바람이 분다. 비가 쏟아진다. 천둥 소리가 내 비명을 묻어버린다. 떨면서 배를 쓰다듬는다. 진통이 나를 찢어놓는다. 무서워하지 마, 아가. 우리 함께 해낼 거야. 또다시 진통이 밀려온다.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준다. 볼이 부풀어 오른다. 엄청난 힘을 끌어낸다. 비명을 지른 후 완전히 지쳐버렸다. 가슴이 몇 번 가쁘게 오르내린다. 눈이 천천히 감긴다. 고개가 옆으로 축 처진다. 죽음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불길이 흔들린다. 의식이 희미해져 간다. 아찔한 정신 속에 부모님이 보인다. 클로이, 일어나. 버텨야 해. 살아남아. 클로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너무 아파.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 클로이, 너와 아기를 위해 살아남아야 해. 부모님의 모습이 사라진다.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증오하는 두 얼굴이 나타난다. 클로이,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자격은 없어. 지옥에나 가라.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건 내 차지야. 포기할 수 없어. 줄리안 크로스, 미아손. 절대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야. 가장 심한 진통이 밀려온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짠다. 아기를 낳고 아기가 살아야 해. 내 날카로운 비명 소리 사이로 밖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동굴 안에서는 드디어 맑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드디어 비가 그쳤다. 동굴 벽에 기대어 힘없이 주저앉았다. 내 품에 있는 작은 생명체를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자기야, 내 소중한 아가, 내 이름은 노바야. 엄마는 내가 평온한 삶을 살길 바란단다. 몸이 떨렸다. 마지막 남은 거즈로 배꼽을 눌러 지혈을 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만끽했다. 그때는 몰랐다. 바로 그 순간 내 오빠 루카스가 미친 듯이 나를 찾고 있었다는 걸. 당신 말이 맞았어요, 반스 씨. 줄리안과 미아가 반스 양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땐 내가 완전히 눈이 멀었었지. 클로이가 절벽에서 떨어진 지점은 찾았어? 찾았어. 도시 북서쪽 50마일 떨어진 울창한 숲이야. 하지만 벌써 7일이 지났어. 최악의 경우도 각오해야 해. 수색 범위를 넓혀. 클로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네. 바로 그때 위에서 희미하게 슉슉거리는 소리가 났다. 코브라가 동굴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온다. 6피트도 안 떨어진 거리야. 노바를 꼭 붙잡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노바가 비명을 질렀다. 뱀이 놀랐다. 송곳니를 드러낸다. 뱀이 몸을 일으키더니 나에게 달려들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 아이가 다치게 목숨을 걸어서라도 한 손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잡아 온 힘을 다해 휘둘렀다. 나뭇가지가 정확히 머리를 맞췄다. 뱀이 튕겨나갔다. 벽에 부딪혀 몇 번 꿈틀거리더니 완전히 멈췄다. 병원으로 돌아와 보니 그 두 놈이 내 불행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 아빠는 의식이 없고 엄마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 벤스 부인 클로이의 사망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오, 클로이. 줄리안, 이제 회사는 네 손에 맡긴다. 걱정 마세요, 엄마. 클로이가 쌓아 올린 걸 헛수고로 만들지 않을게요. 8일째, 노바를 안고 동굴 입구에 앉아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거의 절망적이야. 갑자기 하늘에서 새들이 지저긴다. 회색 비둘기 몇 마리가 머리 위를 맴돈다. 여긴 비둘기가 살지 않는 곳인데 근처에 사람이 틀림없어. 전서구가 도착해서 기운이 났어. 포기했던 희망이 드디어 응답을 받은 거야. 뱅스 씨, 등산객들이 산에서 이걸 찾았어요. 뱅스 여사님, 거일 수도 있어요. 비닐봉지 안에 이슬에 젖은 쪽지가 있었어. 내 조난 신호와 좌표가 적혀 있었어. 좌표가 SOS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 제발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아이를. 제발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클로이의 필체야. 살아있어. 사람을 더 보내. 계속 수색해. 밤이 찾아왔다. 오른쪽 다리 상처가 심하게 감염됐어. 하지만 내일 뭔가 방법을 찾아서 여길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등산 배낭에서 깨끗한 윈드브레이커를 꺼내서 노바를 싸고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어 가슴에 걸었어. 이게 내가 그녀를 위해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패였어. 노바, 엄마가 널 집에 데려갈게. 그런데 쉬려고 눈을 감았을 때 위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 안 돼. 노바, 엄마가 널 꼭 지켜줄게. 그런데 아래를 보니 오른쪽 다리 상처가 아직 안 나았어. 아기랑 같이는 이 깎아지른 절벽을 올라갈 수가 없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누군가 우릴 구하러 오길 기다려야 해. 도시 맞은편에서는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우리 아버지를 치려하고 있어. 사망 진단서는 이미 준비됐어. 그 늙은이가 죽기만 하면 벤스 그룹은 우리 것이야. 미아 손이 하얀 알약을 물에 넣는다.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린다. 크로스 씨, 보고할 게 있습니다. 누군가 벤스 양의 SOS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에 그 나쁜 놈들의 표정이 귀신 본 것 같았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뭐라고? 산기슬에서는 수색팀이 내 위치를 특정했어. 벤스 씨, 싱크홀 주변에서 활동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라 시야가 너무 나쁩니다. 헬기도 보내. 빨리. 버텨. 클로이. 내가 여기 있어. 산에서 바람이 울부짖는다. 멀리서 짐승들이 울부짖는다. 추위에 몸이 떨려 노바를 꼭 껴안고 있어. 정신을 잃으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헬리콥터야. 주황색 구조 헬기가 싱크홀 위에 떠 있다. 로터 블레이드가 거센 바람을 일으킨다. 노바, 누군가 오고 있어. 우리 살았어. 도와줘. 도와줘. 여기야. 헬기가 밤하늘을 선회한다. 탐조등이 이리저리 비춰진다. 빗줄기가 조금만 더 옮겨가면 나를 볼 텐데. 하지만 빛은 냉혹하게 내 머리 위를 스치더니 비껴가 버렸다. 우릴 못 봤어? 여전히 나를 못 본 거야? 나 여기 있어. 프로펠러 소리가 멀어져 간다. 헬기가 정말 싱크홀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가지마. 가지마. 돌아와. 내가 싱크홀에 빠진 지 8회째 되던 밤. 내 오빠 루카스는 거의 미쳐가고 있었어. 계속 찾아. 고도를 낮춰. 다시 날려. 벤스 씨, 밤이라 시야가 너무 나빠요. 싱크홀 아래 기류도 불안정하고요. 너무 위험해요. 상관없어. 돈은 아끼지 마. 우리 여동생을 꼭 찾아야 해. 사장님, 열화상 카메라에 싱크홀 안에서 생체 신호가 잡힙니다. 사람일 수도 있어요. 클로이야. 분명히 클로이야.
싱크홀 아래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어. 나는 노바를 꼭 끌어안고 버티고 있었지. 간신히 버티는 중이었어. 위에서 헬리콥터의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나무가 너무 울창했어. 그쪽에서는 우리를 전혀 볼 수 없었지. 무서워하지 마, 노바. 엄마가 너 여기서 꺼내줄게. 싱크홀 위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미친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 연기.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축축한 소나무 가지를 마른 낙엽 더미 위에 얹었지. 불길이 솟아올랐어. 새하얀 연기가 나무 사이로 용처럼 뻗어나가 밤하늘을 향해 곧장 치솟았어. 나는 남은 힘을 다해 도움을 청하며 소리 질렀어. 우리 여기 있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위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이 뚫고 내려왔어. 귀를 찢는 대음이 점점 크고 가까워졌어. 댄스 씨를 찾았어요. 괜찮으세요? 그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내 딸을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노바, 우리 구출됐어. 해냈어. 줄리언 크로스, 미아 손, 나 준비됐니? 구급차에 실리려는 바로 그 순간 크레스트뷰 병원 한방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어. 엄마, 클로이 장례식이 모레야. 꼭 와야 해. 시내의 모든 유력 인사랑 언론이 다 올 거야. 하중, 지금 뭐라고 했어? 클로이는 아직 실종 상태야. 무슨 장례식? 줄리안이 엄마에게 다가갔어. 눈빛엔 슬픔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냉철하고 계산적인 의도만 가득했지. 8일이 지났어. 경찰도 살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해. 엄마,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클로이를.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보낼 순 없잖아. 그렇지? 그가 다음에 한 말이 그 두 인간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렸어. 한 가지 더 있어. 미아랑 나는 공개 연애를 할 거야. 너희 둘 다 미친 거야? 클로이는 실종됐고 너희 둘은. 난 너를 내 아들처럼 생각했어. 이게 은혜를 갚는 방식이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산 사람은 살아가야지. 댄스 부인, 당신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리를 응원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결혼하면 댄스 그룹을 운영하기 더 쉬워질 거예요. 당신과 아서는 편히 쉬실 수 있고요. 그 순간 엄마는 깨달았어. 그래, 클로이 죽음을 계획한 거였구나. 엄마의 추궁 앞에 내 소위 베스트 프렌드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어젖혔어. 아, 와, 드디어 알았네. 하지만 이제야 알아내다니. 좀 늦은 거 아니냐? 벤스가는 한 번도 너를 학대한 적 없어. 클로이는 네 아이를 임신 중이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짐승들, 짐승들. 줄리안 크로스는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엄마를 병원 침대에 세게 밀쳤다. 댄스 부인, 클로이는 숨을 거둘 때까지 가족의 화합을 생각했어요. 안 됐네. 그녀는 그걸 절대 못 보겠군. 루카스는 살아있을 때 널 정말 사랑했어. 클로이는 널 자매처럼 대했어. 왜? 미아 손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한마디 한마디 엄마를 완전히 무너뜨린 비밀을 내뱉었다. 왜냐고? 클로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었어야 했거든. 내가 말해주지. 내 아들 루카스도 내가 죽였어. 이 짐승들아,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엄마, 댄스 그룹은 이제 내 거야. 내일 장례식에 와. 내 몫은 챙겨줄 테니까. 안 그러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네 모든 범죄를 다 까발릴 거야. 엄마가 몸을 돌렸다.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줄리안 크로스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가 화가 나서 고함쳤다. 멈춰. 줄리안이 앞으로 돌진했다. 엄마의 길을 막으며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파요. 지금 나가시면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요?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긴 병원이에요. 경찰이 이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줄리안은 그냥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엄마가 아무 증거도 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경찰은 증거가 필요하니까. 무슨 증거라도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해쳤다는? 줄리안, 네가 클로이의 주식을 가졌을지 몰라도 벤스그룹은 여전히 벤스 가문의 것이야. 아서가 깨어나기만 하면 넌 아무것도 못 가져. 깨어난다고? 그는 절대 깨어나지 않아. 무슨 뜻이야? 댄스 회장님은 매일 약을 드시는데 점점 더 나빠지시기만 해.
정말 충격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방은 텅 비어 있었어. 미아가 몰래 아빠의 약통을 열어서 약을 빨간 독약으로 바꿔치기 했어. 그리고 물을 가져와서 그 가짜 상냥한 얼굴을 하고 말했지. 회장님, 약 드세요. 네가 한 짓이야. 너희 둘이 약을 바꿔치기 한 거야.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이 울고 계셨어. 줄리안이 무릎을 꿇고 엄마의 어깨를 세게 움켜잡았어. 엄마, 내일 장례식에 꼭 나오셔야 해요. 제발 얌전히 계세요. 아버지는 계속 여기 누워 계실 거예요. 그가 엄마 귀에 바짝 다가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 그러지 않으면 산소호흡기 뽑는 건 내 손목 한번 까딱이면 돼요. 이 나쁜 놈. 벤스 가문은 눈이 멀었어. 늑대를 집 안에 들였으니 그 늙은이가 자꾸만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지. 이제 벤스 그룹은 내 거야. 쟤는 이제 산송장처럼 여기 누워 있을 뿐이야. 벤스 부인, 내일 장례식에서 뵙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두 사람은 경시를 나가며 활개를 쳤다. 그들은 생각했지. 겐스 가문은 이제 완전히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클로이는 절벽 아래서 죽었어. 너무 쉽게 끝난 거야. 갑자기 복도를 따라 들려오는 구급차 바퀴 소리. 의료진이 심장 충격기를 싣고 달려왔다. 비켜, 비켜. 구급 침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미아가 무심코 침대에 실린 사람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마치 귀신을 본 듯이 그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진흙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고 이제 그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걸 몰랐지.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줄리안, 아까 그 환자 말이야. 클로이랑 닮지 않았어? 말도 안 돼. 클로이가 살아있다면 왜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않겠어? 그러게. 완전 깜짝 놀랐어. 그가 그 말을 하자마자 검은 자켓을 입은 남자가 그들 옆을 지나갔어. 저거 루카스 아니야? 그도 죽지 않았어. 복수하러 돌아온 거야?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루카스는 1년 전에 죽었어. 죽은 지 한참 됐다고. 맞아. 내가 헛것을 봤나 봐. 내일 장례식에 마사가 올까? 안 오면 주주들이 꼭 트집 잡을 거야. 아들은 죽었고 딸은 사라졌고 남편은 우리 손에 있어. 아서를 위해서라면 기어서라도 올 거야. 진정해. 내일만 지나면 벤스가는 우리 것이야. 바로 그때 1년 전에 죽은 걸로 알려졌던 루카스가 내 침대 곁에 앉아 있었어. 노바, 내 아기한테 손대지 마. 자기야. 클로이, 진정해. 아기는 안전해. 노바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숨을 헐떡이며 눈앞의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봤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루카스, 정말 너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맞아. 내가 줄리안과 미아의 불륜을 알게 됐거든. 그들이 날 죽이려고 교통사고를 위장했어. 운 좋게 누군가가 날 구했지만 1년 동안 기억을 잃었어. 오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트를 꽉 쥐었어. 가슴속에 증오가 끌어올랐어. 그들이 날 마취시키고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어. 내 아이까지 노렸다고. 걱정 마. 그들이 너한테 진 빚이 있으니까. 10배, 100배로 갚아주겠어. 아니, 루카스.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어. 알겠어. 벤스 씨,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줄리안 크로스와 미아 손이 크레스트뷰 장례식장에서 벤스 여사의 추도식을 열고 있습니다. 기자들까지 불렀어요. 뭐? 네 추도식을 열다니. 정말 뻔뻔하군? 브룩스, 즉시 경찰에 연락해. 경찰을 불러. 그건 그들에게 너무 좋은 대우야. 놈들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은 다음 진흙탕에 처박아 버리고 싶어. 루카스, 잠깐. 이렇게 그냥 체포시키는 거야? 너무 쉬워. 먼저 그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자. 크레스트뷰 장례식장은 엄숙하고 위험이 넘친다. 내 흑백 사진이 한가운데 걸려있다. 그런데 내 적들이 내 장례식에서 쇼를 하고 있어. 클로이, 내 인생의 사랑. 어떻게 나를 두고 갈 수 있어? 크로스 씨는 정말 헌신적이야. 살이 정말 많이 빠졌어. 아, 클로이는 운이 없었어. 그런 좋은 남편 두고 가다니 정말 아깝네. 누가 감히 입을 열면 지금 당장 아서의 산소 호스를 뽑아버릴 거야. 크로스 씨, 소문에 의하면
벤스 씨의 추락에 뭔가 더 있다고 하던데요. 경찰에서 새로운 사실이라도 찾았나요? 일주일 전 클로이를 데리고 크레스트 산에 일몰을 보러 갔어. 그녀는 항상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지. 내가 그녀를 더 꼭 잡지 못한 게 잘못이야.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몰라. 유골함에 있어야 할 죽은 사람이 지금 관객석에서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나는 모자를 내려 쓰고 무대 위 그 위선적인 살인자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연기 하나는 끝내줘. 오스카 상감이야. 클로이, 준비됐어? 더 높이 오르게 놔둬. 그래야 떨어질 때 산산조각이 나겠지. 오늘 내가 그를 망가뜨릴 거야. 줄리안 크로스, 미아 손, 너희에게 심판이 내려졌다. 내 장례식에 손님이 가득하네. 줄리안은 저 위에서 여전히 쇼를 하고 있어. 크로스 씨, 반스 회장님은 왜 안 계신 거죠? 자기 딸 장례식에도 오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줄리안이 눈가를 닦는다. 눈물 따위는 없는데. 그의 눈에 아기가 스친다. 아서가 충격을 견디지 못했어. 심장마비가 왔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뭐라고? 반스 회장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럼 누가 반스 그룹을 맡는 거야? 줄리안이 허리를 편다. 그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서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위임장에 서명했어. 오늘부터 내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주주들은 난색을 보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줄리안이 그 능글맞은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즉시 변호사에게 주식양도 계약서를 낭독하게 시킨다. 아서 반스 씨가 서명한 계약서에 따라 그 명의의 40% 지분과 클로이 반스 씨, 명의의 30% 지분은 클로이 반스 씨의 배우자 줄리안 크로스 씨가 상속받게 됩니다. 줄리안 크로스 씨께서 반스 그룹의 단독 경영권을 행사하십니다. 줄리안이 펜을 든다. 고개를 숙여 서명하려는 순간 그때 추도식장의 무거운 나무문이 활짝 열린다. 거기서 반스가의 재산에 감히 손대는 자가 누구냐?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린 가운데 나는 아기를 안고 있다. 하이힐을 신고 내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간다. 줄리안이 충격에 얼굴이 창백해진다. 미아의 미소가 곧바로 굳어버린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와 루카스에게 시선이 고정됐다. 나는 아기를 안고 천천히 홀로 들어갔다. 루카스가 뒤를 바짝 따라왔다. 모두가 돌아서 쳐다봤다. 줄리안이 얼어붙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찡그린 표정에 가까웠다. 그가 다가왔다. 두 분 클로이 친구분들이신가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직 추모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가 걸음을 멈췄다. 그가 줄리안을 차갑게 노려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를 벗었다. 빛이 내 얼굴을 비추게 했다. 미아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주저앉았다. 유령이다. 유령. 기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정신없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나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바라봤다.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줄리안, 내 추모식이 꽤 파티 같네. 왜 나는 직접 초대하지 않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방 안은 난리 났다. 플래시가 미친 듯 터졌고 나는 아기를 안은 채 침착하게 그 불빛 속을 걸었다. 루카스는 복수의 신처럼 나를 지켰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녀는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세상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과 베스트 프렌드는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진짜 반스 씨 맞네.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았어? 아기를 안고 있는 건 왜 그래? 그때 군중이 밀쳐지더니 엄마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클로이. 내 클로이. 엄마가 그렇게 수척해진 모습을 보자 눈물이 맺혔다. 달려가면서 엄마, 나 살아있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엄마는 목이 메었다. 떨리는 손으로 내 품에 있는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노바는 곤히 자고 있었다. 손녀딸이에요. 이름은 노바예요. 노바. 좋은 이름이구나. 하늘이 드디어 눈을 뜨셨네. 조심스럽게 노바를 엄마에게 건넸다. 유일한 약점이 안전해졌으니 이제는 계산을 할 차례다. 나는 몸을 돌렸다. 눈빛이 살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줄리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줄리안에게 다가간다. 다리가 통제할 수 없이 떨려왔지만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오히려 황홀한 표정까지 지었다. 안 죽었어.
진짜 안 죽었네. 클로이, 살아 있었구나. 내가 지난 7일 동안 지옥을 맛봤는지 알아? 그냥 뛰어내려서 너랑 함께하고 싶었어. 클로이, 왜 그래? 나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냉소를 터뜨렸다. 그 검은 정장 잘 어울리네. 나한테 상복 입히려고 급한 거야? 무슨 헛소리야. 네가 돌아왔으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기쁘다고? 그럼 내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는 뭐야? 줄리안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약지에 아무것도 없는 게 드러났다. 그걸 보면 너무 슬플까봐 빼놨었어. 그의 헛소리를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도시의 모든 언론을 불렀으니 그가 마련해준 무대를 내가 왜 놓치겠어? 여러분, 8일 전 제 소중한 남편 줄리안 크로스와 제 베스트 프렌드 미아손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내 강력한 한마디가 모두의 고막을 때렸다. 그들이 나를 절벽에서 밀었어. 직접 나를 떨어뜨렸다고. 그리고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야. 현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고 모든 카메라는 먼저 새파랗게 질린 줄리안 크로스에게로 향했다. 객석이 떠들썩해진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누른다. 누군가 생중계를 하고 있다. 속보입니다. 클로이 벤스가 죽음에서 돌아왔다. 남편을 살인자로 고발한다. 여러분, 제 아내가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을 먹이고 밀친 것 모두 환각입니다. 저런 연기면 오스카상 못한 게 억울하겠네. 청중들 사이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내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클로이, 당신 상태가 안 좋아. 탓하지 않을게요. 나는 이 한 쌍의 나쁜 놈들을 지켜본다. 내 입가에 냉소가 번진다. 쇼는 끝났다. 내 절친이 내 남편 팔짱을 끼고 있다. 계속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내 추도식에서 애인한테 팔짱을 끼게 하다니. 사람들을 다 눈먼 봉으로 안아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줄리안 크로스는 완전히 당황한다. 그는 무대에서 급히 내려온다. 그가 내게 다가온다. 이제 와서 민폐를 끼칠 셈이야? 나랑 같이 돌아가서 치료받자. 치료? 내 그 쉴 새 없는 입부터 치료해줄까? 철썩, 큰 따귀 소리. 온 곳이 조용해진다. 그게 내가 준 환영 선물이다. 호리쥐 죽은 듯 조용했다. 기자들조차 사진 찍는 걸 잊을 정도였다. 줄리안이 얼굴을 가렸다. 멍하니 나를 바라보며 클로이, 내가 뭔데 감히 그를 때려? 미아가 달려와서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한때 가장 믿었던 얼굴을 담담히 바라봤다. 왜 이렇게 급해? 내가 때린 건 너가 아니잖아, 맞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줄리아는 내 남편이야. 난 내 베프야. 우리가 어떻게 너를 해칠 수 있겠어? 그녀가 절친과 남편이라 말하는 걸 듣자 구역질이 나더라. 너희 둘이 나를 그 절벽에서 떨어뜨렸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그의 아내이자 내 베스트 프렌드라는 걸? 그 한마디에 홀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창백해졌다. 그는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니? 내 딸이 그 싱크홀에서 나랑 꼬박 8일을 보냈다는 걸? 8일간의 싱크홀 생존기. 들어볼래? 방 전체가 숨을 죽였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 첫째 날 밤, 늑대 떼가 나를 포위했어. 둘째 날에는 갑작스러운 홍수에 거의 익사할 뻔했어. 셋째 날에는 상처가 곰기 시작했고 열이 나서 정신을 잃었어. 완전히 의식이 없었지. 싱크홀 속의 절박한 상황이었어. 손님들이 숨을 헉 들이쉬었어. 어떤 이들은 충격에 입을 가렸어. 넷째 날에는 빗물을 마시고 야생 베리를 먹었어. 다섯째 날 토끼를 잡았어. 덕분에 굶어 죽지는 않았어. 여섯째 날 싱크홀이 무너졌고 거의 생매장될 뻔했어. 일곱째 날 노바를 낳았어. 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줄리안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가 바닥에 거칠게 쓰러졌어. 너 지금 지어내는 거지? 마침내 나는 그들을 돌아봤어. 내 눈에는 증오마저도 없었고 뼛속까지 시린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어. 그러니 내가 준비한 이 추도식에 내가 어찌 오지 않을 수 있겠어?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탐조등처럼 줄리안과 나를 향했어.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한때 내 침상을 함께했던 남자. 내가 나를 설득했지. 8달 임신한 나를. 크레스트 산에서 일몰 보러 가자고. 줄리안의 아담스 사과가 격하게 움직였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 주스잔을 내가 직접 건넨 거지. 마시자마자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 미아는 말문이 막혔다. 줄리안의 이마에서 땀이 붉은 카페트 위로 떨어졌다. 내가 난간을 붙잡고 도움을 외칠 때 일부러 발로 차서 부러뜨린 거야. 나를 떨어뜨리려고. 클로이,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기쁜 사람은 나뿐이야. 그런데 넌 들어오자마자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 그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완벽한 남편처럼. 이 여자 미쳤어요, 여러분. 이건 크레스트뷰 병원의 정신 감정서입니다. 나는 공식 도장이 찍힌 그 보고서를 바라봤다. 내 동공이 수축됐다. 정신병? 내 발밑을 빼앗아갈 교묘한 수단이군. 내가 미쳤다고? 좋아. 그럼 몇 가지만 대답해봐. 나는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줄리아는 겁에 질려 뒤로 주춤했다. 그녀가 스스로를 해치는 걸 가만히 볼 수 없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클로이는 심각한 산전 우울증이 있어.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그녀가 피해 망상을 현실 사건으로 착각할 거라고. 일부러 줄리안을 모함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아픈 거야. 서로 말이 맞아떨어지는 걸 들으니 손님들도 분명 흔들리기 시작했어. 어쨌든 새하얀 정신 감정서가 내 고발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이니까.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정상이야. 감정서는 새하얗게 인쇄됐어. 가짜일 리가 없지, 그렇지? 클로이, 너 정말 아픈 거구나. 클로이, 나랑 병원 가서 치료받자. 응? 정신감정서. 미아의 입꼬리를 보는데 그 숨길 수 없는 흡족함이 느껴져서 갑자기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 저도 모르게 가볍게 웃음이 나왔어. 정신감정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내 시선은 줄리안에게 고정됐다. 그 위선자 얼굴. 내가 간신히 죽음에서 돌아왔는데 미리 준비한 감정서를 들고 나오다니. 방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줄리안을 꿰뚫었다. 내 죽음까지 대비해서 정신 감정서까지 준비했다. 이건 계획적인 살인인데 이걸 어떻게 변명할까? 줄리안의 팔이 떨리고 있어. 눈은 날카롭고 흥분해서 미쳐 보여.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강한 척하고 있어. 줄리안, 내가 말하길 내가 미쳤다고. 그럼 내가 묻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 그 위에 숫덩이로 SOS 편지를 썼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린 후에 경찰에 신고하다니. 명확한 편지를 쓸 수 있다고? 제발 제발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명확하고 논리적인 SOS 쪽지를 쓸 수 있는 논리적인 SOS 쪽지. 선생님, 제 아이를 구해주세요. 제발. 피냄새 맡은 상어처럼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어. 쪽지에는 내 이름이 적혀있고 내가 갇혀있던 장소 그리고 줄리안의 전화번호도. 줄리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 그는 한 걸음 뒤로 비틀거렸어. 미아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깨달았어. 그녀는 다시 강하게 끼어들어 논쟁을 시작했어. 그 쪽지는 미리 써놓은 거잖아. 그게 내가 완전 미쳤다는 증거야. 나는 그녀와 논쟁하지 않기로 했어. 칼날 같은 눈빛으로 줄리안을 쳐다봤어. 내가 험담할 필요는 없어. 그냥 진실을 말하면 되니까. 그날 넌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 위에서 두 번째 단추가 은색이었지. 맞지? 줄리안이 얼어붙었어. 숨이 막힌 것처럼 고개를 돌려 미아를 봤어. 계속 몰아붙였지. 그날 넌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그리고 나에게 오렌지 주스를 건넸지. 맞지? 한 걸음 더 다가섰어. 줄리안에게서 1미터도 안 떨어진 거리. 모든 말이 그들의 가슴에 망치처럼 내리쳤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이런 세부사항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호른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의 시선이 줄리안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됐다. 너 정신병 있어.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그런 빈약한 변명으로 비즈니스 늙은 여우들을 속일 순 없지. 스털링 씨와 헤이즈 씨가 눈빛을 교환했다. 둘 다 줄리안의 긴장을 눈치챘다.
미아는 여전히 발악하며 나를 가리키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 모든 게 우연이라며 거만하게 주장했다. 내 기억력이 좋은 것뿐이라고. 우연. 어떤 정신병이 현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 내가 망상에 빠졌다면 내가 말한 시간, 장소, 주스 색깔이 그날 그들이 한 행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유가 뭐야? 줄리아는 내 반박에 할 말을 잃었다. 클로이, 당신은 그들을 살인자라고 고발하는 거요. 더 직접적인 증거라도 있소? 스털링 씨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다. 줄리안, 절벽에 CCTV가 없다고 안심한 거야? 자, 이 큰 선물이 너를 완전히 망가뜨려 줄 거야? 줄리안이 심호흡을 했다. 억지로 진정하려고 등을 곧게 펴기까지 했다.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자, 가진 증거 다 보여주세요. 그가 굴하지 않는 걸 보고 확실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내 비웃음이 더 커졌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거야. 그 외딴 산에 카메라가 있을 리 없다고. 나는 사진을 높이 들었다. 첫 장은 절벽 위에 세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떨어진 후 그들이 절벽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 이건 크레스트 산 정상인데 기상 관측소의 감시 카메라 화면이야. 기상 관측소는 24시간 가동 중이고 카메라는 바로 그 절벽을 비추고 있었어. 현장은 난리가 났다. 보여줘봐. 줄리안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머리가 멍했을 거야. 도로 CCTV는 꼼꼼히 확인했지만 정상의 기상 관측소는 놓친 거지. 나는 주저앉은 줄리안을 내려다봤다. 마치 여왕이 입장하는 것처럼. 스털링 씨가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아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너무 흐리잖아. 얼굴도 안 보여. 미아의 비웃는 미소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흐릿한 새 인물. 클로이,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알지만 이런 사진으로 살인 누명을 씌울 순 없어. 아무나 새 때려다 꾸며도 되는 거야? 합성인지 누가 알겠어? 얼굴이 안 보여? 그럼 그 사진 속 남자의 키와 체형이 너랑 똑같은 건 왜 그래? 키와 체형 비슷한 사람 많아. 고개를 돌려 미아를 봤다. 가차없이 가면을 벗겨내며 그 빨간 드레스. 너도 똑같은 거 하나 있지? 빨간 드레스 입은 여자는 많아. 다 살인범이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그래서 세 명이 우연히 절벽에 있고 너랑 닮은 남자 그리고 임산부. 임산부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너희 둘을 닮은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우연히 있었고 아무것도 안 했어? 당하는 줄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즉시 줄리안에게 쏠렸다.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지 보자. 줄리안은 땀을 흘리며 당황했다. 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궁지에 몰렸다. 내 추리에 직면한 줄리안은 말문이 막혔다. 손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크로스 씨, 이건 너무 우연한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줄리안이 심호흡을 했다. 자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갑자기 시치미를 떼더라고. 좋아. 그 사진 속 남자가 나라고 치자. 그래서 어쩌라고. 클로이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나와 미아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으려 한 거야. 그게 잘못이냐? 모두가 얼어붙었다. 살인을 구조로 둔갑시키다니. 진짜 뻔뻔하기 짝이 없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해치려고 했으면 멍청하게 찍히게 놔뒀겠어? 맞아요. 줄리안과 저는 클로이를 구하러 간 거라고요.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우리를 이렇게 모함하고. 손님들이 수근거렸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줄리안 눈에 번뜩이는 흡족함을 보고 그냥 웃음만 나왔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신감에 차서 마무리 지을 준비를 했다. 줄리안, 넌 나를 잡으려고 한 거라고 했지? 그렇다면 왜 이틀 전에 내 사망 진단서를 급히 떼러간 거지? 왜 내 시신도 발견되기 전에 그렇게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어? 내 죽음을 확인하려고? 그 시간 차이는 절대 설명 못해.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이다. 나는 무대 위에 서서 줄리안을 냉정하게 바라봤다. 한때 나를 사랑한다 맹세했던 그 남자는 지금은 할 말을 잃은 상태였다. 내가 죽음에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건 경찰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어요. 난 그냥 절차를 따랐을 뿐이야. 네가 정말로 떠난 줄 알았어. 응, 구조팀도 희망이 없다고 했어. 줄리안은 벤스 그룹이 지도자 없이 떠돌까 봐 두려웠던 거야? 이제 와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내 절친,
미아는 바로 연기를 시작했어. 그 울먹이는 목소리, 연기자 해도 되겠더라. 나는 냉소를 터뜨렸다. 절차를 따랐다고? 참 좋은 핑계네. 절차를 따랐다고? 내 시신도 씻기 전에 변호사 시켜서 주식양도 계약서를 밤새 작성하게 했잖아. 그것도 절차를 따른 거야? 한마디에 그가 입을 다물었다. 줄리안, 내 멘탈은 내 생각보다도 훨씬 약하구나. 하지만 오늘 여기 온 건 그들과 말다툼하려는 게 아니야. 완전히 박살 내려는 거지. 그래서 준비한 도구를 꺼냈다. 증거를 원했잖아. 그치?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마치 자석처럼 그 작은 USB에 쏠렸다. 이 안에 든 건 너희를 종신형에 처할 만한 증거야. 줄리안의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고 미아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또 가짜로 우리를 속이려는 거지. 가짜? 그럼 왜 그렇게 떠는 거야? 나는 그들을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오가게 만들고 싶었다. 뒤에 있는 대형 화면을 향해 몸을 돌려 USB를 높이 쳐들고 물었다. 지금 바로 다 틀어줄까? 연기 그만해. 클로이. 쟤 지금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을 거야. 거기 살인 증거가 없길 바라면서 서둘러 재생하지 않았어. 대신 USB를 다시 손바닥에 숨겼지. 그리고 오빠를 바라봤어. 줄리안이 내 오빠를 보고 있었어. 그의 동공이 심하게 수축됐어. 아마 내 오빠의 체형이 나치다고 생각한 거겠지. 하지만 그 끔찍한 생각을 필사적으로 부정했어. 가면은 왜 썼어? 얼굴 보이기가 두려워? 클로이, 너 어디서 그를 찾은 거야? 삼류 배우 루카스가 무대에 올랐어. 클로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지. 둘이 줄리안을 냉정하게 내려다봤어. 내 오빠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했어. 나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가면 가장자리를 집었어. 회장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오직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만 미친 듯이 번쩍였어. 가면이 조금씩 벗겨졌어. 먼저 턱이, 그 다음 입술이, 마지막으로 분노로 타오르는 내 오빠의 눈이 드러났어. 루카스, 넌 죽었어야 했어. 그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회장 전체가 난리가 났어. 내 오빠의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는 그를 보자마자 영혼이 빠져나간 듯 의자째로 바닥에 주저앉았어. 그리고 줄리아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 관객들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루카스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꿈을 꾸는 듯 루카스를 바라보았다. 루카스, 네가 맞니? 내 아들. 엄마의 차갑고 떨리는 손을 느끼며 루카스는 1년 내내 참아온 게 무너질 뻔했다. 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엄마의 눈물은 루카스의 복수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다. 그는 엄마를 부드럽게 달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부드러웠던 시선은 순간적으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줄리아는 루카스의 시선에 오한이 들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줄리안, 나 보니 놀랐어? 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왜 안 되겠어? 날 죽이려 사람을 고용했을 때 내가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은 했어? 이 말에 군중은 술렁였다. 루카스는 바닥에 주저앉은 미아를 바라보았다. 눈에 온기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너,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야. 네가 꾸민 그 교통사고 벌써 잊은 거야? 미아 손이 땅에 쓰러진다.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하얀 꽃조차 떨어져 나간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안 했어. 내 오빠는 그녀의 울부짖음을 무시했다. 그는 온 도시가 알게 하고 싶었다. 그 망할 놈들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그날 밤 1년 전 번호판 없는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나를 들이받았다. 그 차는 일부러 나를 노렸어. 살인 미수야. 이건 완전 무법 상태야. (10m) 이상 튕겨나갔어. 두개골 골절, 대량 뇌출혈, 중환자실에 3달 동안 있었어. 9개월 재활 끝에 간신히 살아났지. 그동안 그들은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어. 줄리안, 왜 떠는 거야? 루카스, 나를 모함하지 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증거를 봐야 자백하겠지. 모두 앞에서 그 가면을 벗겨버릴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럼 내 청부살인 송금 내역을 모두에게 보여줄까?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나와 줄리안 사이를 오갔다. 바로 그때 줄리안이 뒤로 고개를 젖히고 웃었다. 아,
그렇군. 이제 알겠어. 살인 같은 건 없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말로 살해당했다면 경찰을 왜 안 불렀겠어? 왜 오늘까지 기다려서 말을 꺼내? 이 나쁜 놈이 말발이 장난 아니야. 말을 뒤집고 있어? 내 형과 내가 이 모든 거짓말을 꾸몄대. 한 명은 죽은 척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벤스 그룹을 되찾으려고 했다는 거야? 스털링 씨가 나서서 내 형을 추궁했어. 1년째 집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내 형은 이를 악물었어. 속에서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었지. 아버지 병실에 누군가 정보원을 심었거든. 내가 나타나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거였어. 증거? 그냥 허풍치기나 하고 말뿐이야. 경비원, 이 말썽꾼 둘 내보내. 그 능글맞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내 형은 오히려 진정했어. 돌아서서 내 손에 있는 검은 USB를 받아들었지. 증명을 원한다고? 좋아. 보여주지. 여기 있는 내용은 너를 종신형에 처하게 할 충분한 증거야. 이 안에는 제1시립병원 중환자실 출입 기록이 있어. 내가 교통사고 난 다음 날 누군가 3번이나 와서 내 사망 시간을 물어봤어. 루카스가 가리키자 화면이 병원 출입 기록부와 CCTV 캡처 화면으로 바뀌었어. 데이비드, 줄리안 크로스의 개인 운전수. 모두의 시선이 칼날처럼 줄리안 크로스를 찔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버티려고 애쓰고 있었어. 루카스, 네가 교통사고 났을 때 난 걱정에 미칠 지경이었어. 데이비드한테 네 상태 확인하러 보냈어. 그게 잘못이야? 맞아. 루카스, 무고한 사람 탓하지 마. 저들의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아. 문병? 중환자실에 와서 언제 되질까 묻는 게 문병이야? 루카스가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문자 메시지 캡처로 바뀌었다. 방 안이 술렁이었다. 사고 난 그날 밤 미아가 그녀가 죽었냐고 물었어. 줄리안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다고 답했고 그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가짜야. 이건 조작이야. 미아가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며 화면으로 달려들었지만 경비원이 그녀를 바닥에 제압했어. 그러자 미아가 클로이가 의심하지 않겠냐고 물었어. 줄리안이 대답했어. 그 귀여운 아가씨는 절대 모를 거야. 줄리안 크로스, 너 진짜 인간 쓰레기야. 미야, 루카스는 항상 너한테 잘해줬잖아. 넌 냉혈한이야. 그가 아가씨라고 말하는 순간 방 안이 폭발했다. 손님들은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모든 방면에서 비난을 받자 미아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야. 줄리안이 나를 강제로 시킨 거야. 루카스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벤스 그룹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했어. 닥쳐. 줄리안이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군중의 시선이 그를 막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억지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클로이,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그녀와 바람을 피웠어. 그건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가 실제로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척 연기했어. 하지만 난 알았어. 이건 그냥 손해를 줄이려는 수작이라는 걸. 하지만 그는 살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클로이, 내가 너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누구든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나를 모함하려 들 수 있지. 그는 손님들을 향해 나랑 내 동생이 죽은 척하고 쇼를 벌여서 회사에서 그를 쫓아내려는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몇몇 손님들은 실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 부인한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말도 안 돼. 영상이 가짜라고? 그럼 지금 당장 나랑 경찰서로 가자. 감정팀이 한 프레임씩 분석하게 하자. 이게 살인의 명백한 증거인지 아니면 내가 너를 무고한 것인지. 줄리안, 할 수 있겠어? 콜 감독님, 지난 6개월치를 큰 화면에 띄워주세요. 개 4,300만 2023.00 5개 4,300만 2023.93 수간제 개 4,380만 크로스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1,056건의 해외 송금을 했습니다. 4,300 수간제 4,323.433만 5,000개 4,500 3.02만 5,023 3,023 수간제만 5,077 30만 5,009개 그건 벤스 그룹의 반년치 이익입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그건 제 개인 해외 투자입니다. 회사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비웃으며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 한심한 경대처럼 연기하는 그를 지켜보며 연봉이 200만 달러인데 1억 8천만 달러는 어디서 났습니까?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했었군요. 그건 횡령 혐의입니다. 율리안이 땀을 뻘뻘 흘린다.
그가 갑자기 고함을 지른다. 제가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빌린 겁니다. 차용증이라고? 바로 그걸 기다렸어. 계속 변명해봐. 그 차용증에 매달릴수록 더 크게 추락할 거야. 율리안, 이걸 말하는 거야? 율리안이 그 종이를 응시한다. 곰곰이 수축한다.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서를 보는 듯. 현장 모두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까맣게 쓰여 있어. 우주준한테 개인 투자 명목으로 1억 8천만 달러를 빌렸다. 날짜도 없고 상환 기한도 없고 이자도 없어. 회사 도장조차 없어. 나는 몸을 돌렸다. 이미 창백해진 얼굴에 콜 이사. 댄스 그룹 규정에 따르면 이 차용증이 유효합니까? 무효입니다. 이사회 결의도 없고 재무 감사도 없었습니다. 이건 차용증이 전혀 아니에요. 회사 자금 횡령입니다. 아니에요, 클로이. 설명할 기회를 줘요. 이 돈은 그냥 임시로 옮긴 거예요. 나는 계속 몰아붙였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녀한테 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 가족 회사 돈을 해외 법인으로 빼돌려놓고 그게 이체라고? 그 1억 8천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감옥. 그 두 글자를 듣고 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미아를 노려봤다. 그녀야. 다 그녀가 한 짓이야. 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앞에 있는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클로이를 절벽에서 밀어낸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그녀에게 약을 탄 사람도 그녀였다. 루카스의 교통사고도 그녀가 꾸민 일이었다. 회사 자산을 빼돌린 것도 그녀의 아이디어였다. 난 억지로 당한 거야. 군중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마구 터졌다. 그리고 나는 군중 뒤에 서 있었다. 냉담하게 그 드라마를 지켜보며 줄리안 크로스, 이 나쁜 놈, 내가 먼저 유혹했잖아. 내가 한막이야. 줄리안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가 그녀를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미아는 손바닥이 까졌다. 그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에게 휘둘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클로이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어.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날 이용해서 네가 백기사 행세하려는 거지?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야. 내 동생 루카스가 옆에서 비웃었다. 재미있는 쇼였어. 미아의 시선이 절망에서 광기로 옮겨갔다. 진실을 원한다고? 좋아. 보여줄게. 그녀가 갑자기 가방에서 검은색 보이스 레코더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줄리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줄리안 크로스, 오늘 같이 지옥 가자. 미아의 손가락이 떨린다. 그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3개 누른다. 아서의 혈압약을 이뇨제로 바꾸고 용량을 2배로 늘렸어. 며칠 안 있으면 신부전이 올 거야. 부검해도 못 찾아낼 거야. 이 목소리는 가짜야. AI가 만든 거야. 미아,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런 비열한 술책을 쓰다니.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다. 충격받은 손님들은 서로를 가리키며 수군댔다. 헤이스 씨는 특히 분노했다. 줄리안, 벤스 회장님이 너 잘 챙겨주셨잖아. 그런데도 그를 겨냥한 거야? 이 나쁜 놈아. 궁지에 몰린 줄리안이 발악한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려 한다. 그리고 더 큰 폭탄을 터뜨린다. 여러분, 그녀가 차에 위조된 주식 양도 계약서를 숨기고 있어요. 백지 위에 흑백으로 클로이가 위조한 서명이 있어요. 개소리야. 내가 위조하라고 시킨 거잖아. 내가 말했어. 남매 사이를 갈라놓으면 댄스 그룹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미아가 미친 여자처럼 그에게 덤벼든다. 그녀는 줄리안의 머리채를 잡고 긴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힌다. 바닥에서 둥글며 추한 난장판을 벌인다. 나는 그 모든 걸 냉정하게 지켜본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진다. 나한테 손을 대다니? 오늘은 죽여버리겠어. 알습니다. 계속 싸워. 이놈들아. 댄스 가문에 진 빚이 있잖아. 오늘 그걸 이자까지 다 갚아라. 손님들은 바닥에 있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 눈에는 혐오가 담겨있다. 댄스 가문은 정말 저주받았어. 저런 배은망덕한 뱀과 엮이다니. 이제 거의 때가 된 것 같아. 드디어 입을 열었네. 이제 만족해? 경찰한테나 가서 해? 클로이,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평생 동안 만회하며 살게. 내 그런 아첨하는 연극이 역겨워 죽겠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더니 그 눈의 가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에 먼지를 털었다. 좋아, 클로이. 잘 생각해봐. 벤스 그룹 지분의 70%는 지금 내 손에 있어. 줄리안. 존재하지도 않는 걸로 나를 위협하는 게 우습지 않아? 그건 내 사망 진단서가 나와야 효력이 생겨.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그 종이는 휴지 조각이야. 협박도 제대로 못하네. 댄스 가문의 것을 훔치다니 담 대단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버님의 위임장은 아직 내게 있어. 아버님이 깨어나시지만 않으면 댄스 그룹은 여전히 내 통제 아래야. 아? 줄리안, 이번에도 네 기대를 저버릴 거야. 루카스가 말을 마치자마자 추모관의 문이 다시 열렸다. 우리 아버지께서
얼굴이 발그레하시며 활기차게 걸어 들어오셨다. 줄리안이 그를 알아봤다. 그의 동공이 수축했다. 얼굴이 새파래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너 설마 설마가 무슨 뜻이야? 내가 중환자실에 죽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 모두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줄리아는 마치 귀신을 본 듯 고개를 돌려 미아를 노려봤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약을 바꿨다고 하지 않았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바꿨어. 그가 그럴 줄은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아픈 척 안 했으면 네 진짜 속을 어떻게 봤겠어? 회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아서의 눈빛이 불타오른다. 그가 줄리안을 노려본다. 줄리안, 네가 내 아이들을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내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 노렸어. 내 가족을 파괴하고 나를 망가뜨리려 한 거야. 줄리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가 땅에 주저앉는다. 미아가 귀신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넌 죽었어야 했어. 나는 아버지께로 걸어간다.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는다. 오늘을 위해 우리 가족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아버지, 억울하셨죠.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줄리안을 향한다. 내 눈빛은 시체를 보는 듯 차갑다. 그럼 이 모든 게 너희 둘의 연기였어? 그래, 우리 아무도 안 죽었어. 네가 움직일 기회를 줄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잘 계셔. 내가 가진 수는 다 써먹었어. 이제 갇힌 건 나야.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꼬셨잖아. 클로이에게 복수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지. 네가 먼저 다가왔잖아. 그만 연기해. 감옥에 가면 말다툼할 시간은 충분할 거야. 클로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며 혐오감만 느껴졌다. 절벽에서 나를 밀어버릴 때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 노바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줄리아는 굳어버렸다. 그는 아이를 이용해 나를 조종하려 했다. 꿈도 꾸지 마. 들켜서 사과하는 거지. 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으면 사과나 했을까? 줄리안 크로스는 충격을 받았어.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내가 미아 손을 안고 벤스 가문의 돈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사과는 집어치워. 듣고 싶지 않아. 옆에서 미아 손은 줄리안 크로스의 초라한 꼴을 보며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어. 길 잃은 개처럼. 벤스 가문을 집어삼키고 날 안주인으로 만들겠다던 허세는 어디 갔어? 우리 엄마가 내 아이를 안고 있었어. 노바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미아 손을 바라봤어. 미아, 너를 내 딸처럼 키웠다. 하지만 미아 손은 미친 개처럼 받아쳤어.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질렀지. 당신 눈엔 친딸 클로이만 있을 뿐이라고. 난 그냥 벤스 가문이 키운 개일 뿐이야. 아서 벤스가 날카롭게 꾸짖으며 그녀를 끊었어. 닥쳐. 그만. 벤스 가문은 내게 빚진 게 없다. 넌 만족할 줄을 몰라. 미아 손은 충격을 받았어. 하지만 그녀의 내리깐 눈빛 속에 잔혹한 광기가 스치고 지나갔지.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재단 가장자리 식탁보 아래에 날카로운 가위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어. 내 추도식이 그들의 음모를 폭로하는 재판이 됐어. 미아가 완전히 미쳐버렸어. 마치 악마처럼 재단에 달려들었어. 클로이, 나 행복하게 못하게 할 거야? 그럼 나도 널 행복하게 안 할 거야. 가위가 나를 찌르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누군가 달려왔어. 그만해, 이 녀석아. 어떻게 감히. 미쳤구나. 줄리안. 싸다구야. 싸다구. 온통 아수라장이었어. 내가 달려가서 엄마 품에서 노바를 받아 안았어. 손이 떨리더라. 바닥에 쓰러진 줄리안을 냉정히 노려봤어. 그의 눈은 초점이 풀렸지만 계속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 클로이. 클로이. 제발 용서해줘. 줄리안이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줄리안, 이 칼자국은 내가 나에게 진 빚이다. 내 오빠와 아버지에게 그리고 벤스 가문 모두에게 진 빚말이다. 그를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내가 그 칼을 대신 맞은 건 내 죄의 만분의 1도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야. 줄리안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절망 속에 눈을 감았다. 마치 진짜 시체처럼. 나, 클로이 벤스는
이 장례식장을 빌려 감옥에 있는 두 인간 쓰레기에게 평생의 행복을 기원한다. 함께 썩을 때까지 갇혀 있길. 내 아기를 안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구경하던 모든 하객들과 마주했다. 꿈은 끝났다. 쇼는 끝났어. 문이 열렸다. 클로이,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괴롭힐 거야. 여러 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그들은 둘을 땅에서 끌어올렸다. 그들은 홀 밖으로 끌려나갔다. 점점 사라져갔다. 내 세상이 드디어 깨끗해졌다. 군중 속에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서 내 옆에 서기 전까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작별 인사를 하려 했지만 지금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들과 딸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친 것을 증언하십시오. 그가 나를 바라봤다. 오랜만에 보는 다정함과 고통이 섞인 눈빛으로 아래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아까의 충격은 순간적으로 감동과 축복으로 바뀌었다. 하늘이 보고 계셔. 악은 절대 이기지 못해. 이 재탄생을 겪고 나면 벤스가의 미래는 분명 무궁무진할 거야. 노바는 너와 너무 닮았어. 강하고 축복받은 모습이. 그녀는 나만의 축복이 아니야. 벤스가의 축복이야. 고개를 숙여 살며시 딸의 부드러운 볼에 입을 맞췄다. 오빠가 앞으로 나서서 주머니에서 꺼냈다. 오래전에 준비한 은색 목걸이를. 그리고 노바의 포대기에 걸어줬다. 삼촌이 준 안전 목걸이. 안전을 잠그고 우리 노바가 오래오래 살길. 살아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녀가 돌아왔으니 집은 바로 여기야. 그리고 노바도 아는 것 같았어. 작은 입술을 움직이며 옹알이를 했다. 나는 빗속에 서서 폭풍 후의 평화를 느꼈다.